지금 이 순간 미국에서는 다 지어놓은 데이터 센터가 텅 빈 채로 서 있습니다. 건물은 완공이 됐어요. 서버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전기가 없어서 못 켭니다. 미국에서 올해 짓기로 했던 데이터 센터 중에 실제로 삽을 뜬 게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연이 되거나 아예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AI 시대를 막고 있는 게 뭘까요? 반도체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미국 전력망의 뼈대는 사실상 1990년대에 지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AI라는 전례 없는 전력 폭탄이 한꺼번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숫자로 보실게요. 지금 미국에서 대형 변압기를 한 대 주문하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160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3년하고도 1개월입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요. 143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년 9개월이라서 길다라고 난리였는데 2년 사이에 160주까지 17주가 더 늘어난 겁니다. 줄어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늘고 있다라는 거죠. 변압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초고압 차단기는요. 2023년도에 77주나 걸렸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125주가 됐어요. 1년 반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력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4년치나 5년치의 물량을 미리 주문을 해놓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필요할 것 같으면 일단 걸어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못 받으니까요. 그리고 지난달에 북미 전력 통신례성 기구가 공식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서 미국 24개 주가 정전 위험에 놓여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24개 주면요.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곳입니다. 나라 절반이 전기가 모자르다는 얘기예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 줄로 정리를 하면 돈은 있는데 물건이 없어요. 지을 곳은 정해져 있는데 전기를 못 끌어옵니다. 서버는 샀는데 꽂을 데가 없어요. 오픈 AI가 밀어붙인 5천억 달러입니다.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도요. 텍사스 현지 전력 문제 있죠. 그 문제로 멈춰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회사가 전기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여기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돈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돈을 받는 우리나라의 기업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 달에 본격적인 추가 급등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스킵 없이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전력 수요가요. 앞으로 166기가와트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대략 1기가와트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166개를 새로 지어야 감당이 되는 양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다 합쳐봤자 26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원전 전체의 6배가 넘는 전기가 미국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원전을 166개를 지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하나 짓는데 10년이나 넘게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전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필요한 게 변압기하고요. 케이블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못 내서,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만들 데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미국은 1990년대 이후로 전력기기 공장을요, 안 지었습니다. 자, 일단 못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셰일 가스 있죠. 셰일 가스가 나오면서 에너지 걱정이 없어진 게 커요. 거기에다가 제조업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전력 수요가 3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30년 동안 공장이 문을 닫고요. 기술자도 나이 들어서 은퇴했고요.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비도 있어야 되죠. 그걸 다룰 줄 알고 있는 사람도 필요한 입장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AI가 터졌습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인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전력회사 구매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요, 데이터 센터 지으라고 해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변압기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주문하면요, 안에서 주문하면 3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밖에서 사오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걸 어디에서 살까요?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초고압 변압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하고요, 독일뿐입니다. 중국은 못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중국은요, 미국이 안 삽니다. 전력망은 국가 안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기간 설비에 중국산을 넣으면요, 유사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배제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한국하고요, 독일이 나눠 먹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럼 한국하고 독일 중에선 어디가 유리할까요? 독일 제품은요, 납기가 깁니다. 그리고 정해진 규격대로만 만들어요. 우리나라 제품은요,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만들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데이터 센터는 짓는 곳마다 조건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압도 다르고 들어갈 공간도 다르고 냉각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사양을 바꿔서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빨리빨리 민족답게 납기를 지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공사 일정을 안 밀리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생각보다 몇 개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하루 늦게 열면요, 하루치 매출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발주처 입장에서 납기를 지켜주는 게 가격보다 훨씬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발주처가 그 관세를 자기가 내겠다고 해요. 관세를 물더라도 한국 거를 사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관세가 붙으면요, 다른 데서 사거나 값을 깎기 마련인데요, 그걸 못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살 데가 없어요. 이게 슈퍼 값 시장이 뜨는 겁니다. 공급자가 갑이 되는 시장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 전력기기 세 회사 HD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 세 곳의 올해 영업이익을 다 합치면 3조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어요. 이 회사 합쳐서 3조이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다룰 건 이 셋이 또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 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다 이미 아셨죠. 그리고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덜 오른 쪽을 보는 사람입니다. 같은 시장에서 같은 돈을 받는데 아직 안 오른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죠. 왜 이런 게 또 생기냐? 시장은요, 항상 이름을 아는 회사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회사나 증권사의 리포트 나오는 회사부터 오르고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요 한참 뒤에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감은 대형사만 받는 건 또 아닙니다. 밀려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사가 다 못 받으면 그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거든요. 지금이 딱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고압 변압기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기를요 멀리 쏘기 위한 압력 펌프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을 멀리 보내려면요 압력이 높아야 되잖아요.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기는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중간에 새어나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전압을 확 높여서 보내면요 손실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변압기를 가지고 압력을 높여서 쏘게 하고 도착지에서 다시 낮춰서 쓰는 겁니다. 그 압력을 올리고 내리는 장치가 바로 변압기인 거죠. 그럼 이게 왜 지금 중요해졌을까요? 데이터 센터는 아무데나 못 짓습니다. 땅값도 싸야 되고요. 냉각도 잘 돼야 되고 물도 있어야 돼요. 이런 조건들을 맞추려면 대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기를 더 멀리서 끌어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멀수록 전압을 더 높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초고압의 변압기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고압 변압기는요 아무나 못 만듭니다. 한 대에 수십억 원씩이나 하고요. 또 무게도 수백 톤에 달해요. 트럭으로 못 옮겨서 배로 실어서 나릅니다. 거기다가 잘못 만들면 폭발해버려요. 전력망 전체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주처가 실적 없는 회사한테는요 절대 안 맡깁니다. 몇 년씩 검증하고 시험 통과해야 되고요. 실제로 납품하는 이력이 있어야 돼요.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돈이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짝하는 테마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몇 년을 계속해서 먹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문이 지금 얼마나 들어오고 있을까? 올해 초에 미국 기업이 유력 송전망 운영사하고요. 765 킬로볼트 초고압 변압기 리액터 이렇게 해서 약 7,870억 짜리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765kV면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최고 전압하고 같은 급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등급이고요. 그런 걸 한 번에 7,870억 원어치 계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 건 중에 딱 한 건일 뿐입니다. 이런 계약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형 전력주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대형주들은요 이미 오를 대로 올랐어요. 지금 들어가면 늦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 오른 쪽을 보는 겁니다. 같은 시장에서 같은 돈을 받는데 아직 시장이 덜 본 회사들이죠.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요 이 시장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업계에서는 2029년도 이때까지는 호황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주된 물량이 그때까지 밀려 있거든요. 아까 납기가 160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년입니다. 오늘 주문한 게 3년 뒤에 나온다는 건 뒤집어 보면 앞으로 3년치 일감이 이미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음 분기 실적 좋다, 나쁘다 이런 걸로 흔들릴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최소 3년짜리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에너지 기업하고 4,318억 원짜리 초고압 변압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회사이고요. 이 계약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이어집니다. 5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해 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데 변압기 생산 능력이 67%가 늘어납니다. 주문은 밀려 있고 못 만들어서 못 팔던 걸 이제는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 회사 조금 특이합니다. 전선을 만드는 회사인데 히토류 사업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중국 아닌 나라 중에서 세계 최초로 방산용 히토류 금속을요 올해 안에 양산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히토류로 전 세계 시장을 쥐흔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갈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이 오늘 세계 중에서 아직 덜 알려진 종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낸 회사이고요. 영업이익이 1년 만에 2배가 넘었습니다. 2배가 넘게 뛰었고 수주잔고도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일감이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요 뒤를 이을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종목 이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전에 공유해 드렸던 조건 검색식이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이 전부 거기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7월 30일 날 걸려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뉴스 보고 급하게 골랐다? 아닙니다. 이미 7월 30일 날 목록에 들어와 있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른 다음에 제가 그랬죠 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르기 전에 제가 목록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장이 끝나면 이 검색식을 매일 돌려서 화면을 찍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도 7월 30일 날 찍어둔 화면이고요. 그날 걸렸던 종목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검색식 구독하신 분 아니어도요. 다 받을 수 있게 열어놨으니까 부담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종목 이름 말씀드리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일 장 끝나면 돌리는 검색기가 하나 있습니다. 급등주 검색식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7월 30일 종가로 돌린 결과입니다. 날짜 보이실 거예요. 자, 전 종목 2,757개 중에서 36개가 조건에 걸렸고요. 요거 36개가 다음날 전부 올랐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요. 이게 뭘 하는 물건이냐면요. 회사 멀쩡한데 주가만 밀린 종목을 먼저 골라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적도 그대로고 수주도 그대로인데 시장 전체가 빠질 때 같이 밀려버린 종목들, 그런 자리를 매일 자동으로 뽑아주는 겁니다. 제가 몇 달을 돌려보면서 조건을 계속 깎아냈어요. 깎아내서 거래량도 넣어보고 이동평균도 넣어봤는데 오히려 결과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디벨롭을 했습니다. 자, 7월 30일 날 검색시기에 있던 종목인데 그날 종목들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종목 이렇게 올랐습니다. 원익홀딩스 13,400원에 걸렸었고 사흘 뒤 52% 올랐고요. 심택 63,800원에 걸렸는데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가고요. 사흘 뒤 52% 올랐습니다. 로보티즈도 있었죠. 로보티즈 158,400원에 걸려서 사흘 뒤에 46%, BHI 34,600원에 걸려서 44% 상승, 펩트론 128,800원에 걸려서
43% 올랐습니다. 요게 36개 평균이 사흘 만에 약 31%가 올랐어요. 자, 제일 적게 오르는 게 10.53% 오른 겁니다. 마이너스 하나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은요, 플러스 12% 올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또 같은 내용인데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종목 요거 36개 안에 아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뉴스 보고 급하게 고른 거 아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이 목록 들어와 있던 거다. 7월 30일 날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른 다음에 제가 그랬죠 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르기 전에 목록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거 쓸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키움이든 미래에셋이든 어느 증권사를 쓰시던 간에 조건 검색 기능만 있으면 다 됩니다. 컴퓨터로도 되고 휴대폰으로도 되고 파일로 드리니까 블로그에 한 번만 하시면 끝입니다. 직접 입력하실 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장 끝나고 검색 버튼 한 번 누르시면 1분 안에 다 끝납니다. 자, 최근 것도 보시면 8월 4일에 검색식 때 5개가 걸렸는데 그 5개가 다음날 전부 올랐습니다. 평균 약 11%대 올랐고요. 그날 시장은 플러스 2.2%대 올랐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매일매일 돌아가고 있는 물건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걸 쓰실 때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요. 걸리는 종목 개수를 보면 개수가 확 늘어나면 시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많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몇 개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올라버린 거예요. 7월 30일에는 31개가 조건에서 빠져나갔어요. 올라버려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검색기는 종목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이 어디쯤 와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급등주 검색식을요 신청해 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건식 하고요, 파일하고 설정법, 그리고 제가 2달 동안 매일 돌려서 정리한 검증 결과 전문까지 3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구독자뿐만 아니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받으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작성 5초면 끝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밑에 고정 댓글 링크와 내용에도 걸어놨는데요. 요거 한번 누르시면은 신청 페이지가 하나 뜹니다. 거기서 보시면 무료로 드리는 게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급등주 검색식 받기 클릭하시면 되고 중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도 원한다라고 하시면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함하고 연락처 남겨주시고 오늘 보신 종목명 변압기라고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매일 장 끝나면 돌려서 이 화면 확인해 봅니다. 7월 29일, 30일, 31일, 8월 4일, 5일 안 빼먹는 편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 오른 다음에 제가 그랬죠 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르기 전에 화면이 날짜별로 쌓여 있어야 증거로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록은요 계속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새 종목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전기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갑니다.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변압기로 압력을 올리고 그걸 케이블로 실어 나르고 마지막에는 대한전선이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하는 순서예요. 이렇게 보시면 세 회사가 왜 같이 움직이는지는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한 줄로 이어져 있어요.
이 시장이 커지면 셋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종목마다 제가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주 잔고가 얼마인지, 미국의 비중이 얼마인지, 최근에 무슨 계약을 땄는지, 그리고 주가가 어디까지 밀렸는지. 그러면 첫 단계인 변압기부터 보겠습니다.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는 변압기하고 초고압 케이블을 같이 만드는 회사고요. 시가총액은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먼저 수주잔고부터 보시게 되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하고도 6천억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은요, 이 회사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인데 수주 잔고가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이미 일감을 받아놓은 그 값이 회사의 값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63% 정도가 전력기기 물량입니다. 1조 6,300원어치 변압기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북미 수주 잔고가 비중이 73%입니다. 아까 미국이 변압기 없어서 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의 일감의 4분의 3이 바로 미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에너지 전문 기업하고요, 4,318억 원짜리 초고압 변압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5년치가 말이죠. 이런 장기 계약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력기기는 한 번 뚫으면 계속 가는 거죠. 발주처가 공급사를 잘 안 바꿔요. 검증에 몇 년이 걸리니까 한 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증설하고 있는데 홍성 공장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이 2,600억에서 4,330억으로 67%가 늘어날 전망이에요. 초고압 케이블은요, 3,800억에서 6,200억으로 63%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문은 밀려있게 되어 있는데 못 만들어서 못 팔던 걸 이제는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올해 영업이익을 어떻게 보냐, KB증권이 1,612억, 유안타 증권이 1,850억으로 봤습니다. 주가는요, 작년 한 해 27,250원에서 지금 54,400원으로 2배 올랐고요. 그런데 올해 2월에 6만 갔다가 4만 갔다가 다시 5만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왜냐면 수주잔고 그대로죠. 증설도 그대로예요. 시장 전체가 빠질 때 같이 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리가 바로 제 검색식 자리에 걸린 자리고요. 그 뒤로 사흘 만에 55,900원, 약 22%가 오른 겁니다. 이 회사에서 하나 더 보실 게 바로 변압기하고 그리고 케이블을 같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만 하는데 이 회사는 둘 다 합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한 군데에서 다 받으면 편하죠. 그래서 묶음으로 세트로 수주가 많이 나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원래 전선 만드는 회사입니다. 올해 1분기에 매출 2,964억 원, 영업이익은 201억을 냈고요. 본업만으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다른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토류입니다. 히토류가 뭐냐? 로봇이나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을 만드는 원료예요. 모터가 힘을 내려면 강한 자석이 필요한데 그 자석을 이걸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로봇도 전기차도 못 만듭니다. 실제로 중국이 몇 번 그걸 무기로 썼었고요.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들 중국 아닌 데서 구하려고 난리인데, 이 회사가 비중국 기업 중에서 세계 최초로 방산용 히토류 금속을 올해 안에 양산합니다. 규모를 보면 연간 2,500톤이고 이게 영구자석 1만 톤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일정은 올 상반기에 파일럿 설비 구축하고요. 올해 말에서 내년 초도 물량이 나옵니다. 올 하반기에는 우주항공하고 미사일 같은 방산용하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내년에는 로봇하고요. 플러스 전기차용까지 넓힙니다. 방산부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산은 가격보다 공급에 대한 안정성이 붙어요. 중국산 못 쓰니까 비싸더라도 살 수가 있고 팔 수가 있고 그러면 마진이 좋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해적 케이블까지 진행을 하려고 해요. 베트남 국영 기업하고 합작법인 만드는 그런 걸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영국에는요 타인항에 15만 4,711 제곱미터 부지 우선 협상권을 확보해 놨습니다. 유럽 해상풍력 쪽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이 회사는 세 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전선에 대한 본업과 히토류 산업과 해적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밖에 안 됩니다. 주가를 보시면 이 종목은 작년에 많이 안 올랐어요. 11%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2월에 4만 원대 갔다가 7월 30일 날 3만 원대 갔고요. 오늘 사흘 그리고 사흘 만에 이제 30% 올랐습니다. 세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이겁니다. 작년에 안 올랐다가 오른 게 이 종목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른 전력주가 2배씩 갈 때 이거는 11%대밖에 안 올랐어요. 그만큼 시장이 아직 이 회사를 전력주로 안 보고 있었다는 뜻이고, 여기까지 도움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대한전선입니다. 시가총액이 4조 3천억으로 오늘 셋 중에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올해 1분기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하고도 매출이 833억이라는 거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6%가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604억인데 이게 작년보다 2.9% 늘어난 겁니다. 약 2배가 넘죠. 그리고 이게 분기 기준으로 회사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사 이래 제일 많이 번 분기라는 뜻이에요. 영업이익률도 5.6%로 올라왔고요. 전선회사는 원래 마진이 얇습니다. 구리값에 휘둘리는데, 그런데 초고압이나 해적 케이블 같은 고부가 제품이 늘면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수주잔고는 3조하고 8,273억입니다. 이것도 역대 최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보면요. 지역 비중입니다. 한국이 16%, 아시아가 31%, 북미가 24%, 유럽이 14%, 그리고 나머지가 15%입니다. 국내 비중이 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해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경기가 어떻든 간에 이 회사의 일감은 밖에서 들어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좋고요. 미국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요. 320kV급 HVDC 케이블을 이미 수주해서 납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HVDC가 뭐냐면 전기를 아주 멀리 보낼 때 쓰는 방식이에요. 보통 방식으로 멀리 보내면 손실이 크죠. 그런데 이걸 쓰면 훨씬 덜 새어나갑니다. 아까 데이터 센터를 도시에서 멀리 짓는다고 했어요. 그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발판으로 지금 525kV급 지중 케이블하고
해저 케이블로 넓히고 있습니다. 한 단계 밸류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HVDC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나 못 만듭니다. 실제 납품이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수주가 나오는데 이미 이력을 갖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61,000원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작년에 11,000원대에서 지금 2배로 올랐고요. 올해 안에 3만원대 찍고 7월 30일에 2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빠졌다가 지금 사흘 만에 22%가 올랐어요. 자, 세 종목 다 말씀드렸죠. 일진전기,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대한전선, 셋 다 7월 30일 날 제 검색식에 같이 걸려 있었고 사흘 만에 각 22%, 그리고 29%, 그리고 21% 올랐습니다. 여기서 하나 보실 게 세 종목이 같은 날 걸렸고 같이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라고 보면요,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밀렸었고 같은 이유로 올라온 거예요. 회사 문제 절대 아니다. 시장 전체가 빠질 때 같이 빠졌고 같이 올라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지막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란데 변압기 하나 받는 데는 3년이 걸립니다. 미국에서는 안에서 못 만들고 중국 거 있지만 안 삽니다. 그 돈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형주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덜 오른 세 종목을 본다라는 거죠. 변압기에 일진전기, 히토류까지 들어간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수주잔고 역대 최대인 대한전선입니다. 이 세 개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전압을 올리고 실어서 나르고 연결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셋이 같이 갑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검색식 말씀드리는데요. 7월 30일 화면입니다. 날짜 보이실 겁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 게 2,757개 중에서 36개가 걸렸고 요거 36개 전부 올랐습니다. 평균 18%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사흘 뒤까지 보시면 평균 31% 정도 올랐습니다. 자, 제일 적게 오른 게 10%대와 그리고 20% 넘게 오른 게 33개, 30% 넘게 오른 게 15개였고요. 100만원씩 만약에 넣으셨다 라고 한다면 뭐 36종목이 되니까 3,600이 되겠고 요게 성과가 4,700만원으로 나오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월 4일에는요 5개가 걸렸는데요. 그 5개가 하루 만에 평균 11%대 올랐습니다. 5개 전부요. 그날 시장은 2.2% 올랐고 가장 많이 오른 게 두산 퓨얼셀 21%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7월 30일에는 36개 걸렸는데 8월 4일에는 5개밖에 안 걸렸습니다. 왜 36개에서 5개로 갔냐라고 한다면요. 이미 오른 거는 다 제외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으면 시장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고 개수가 5개밖에 안 되면 많이 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수 자체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검색식은요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신청 페이지 뜹니다. 작성 5초면 할 수 있습니다. 무료 혜택 5개 중에 급등주 검색식 받기 체크하시고 그 외 중복 체크 가능합니다. 성함, 연락처, 오늘 보신 종목명, 변압기라고 작성해 주시면 제출 버튼 누르시면 조건식 파일, 설정법, 검증 결과 전문까지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계속 보내드리니까 한 번만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받으시고 나면 오늘 저녁에 한번 돌려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몇 개가 걸리게 되는지 지금 시장이 어디쯤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매일 돌려서 안내해 드린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얘기를 잠깐 드리면 검색기에 오늘 걸린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그대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찍어둔 화면을 같이 띄우고 하나씩 짚어 드릴 거예요. 이 기록이 계속 쌓이겠죠? 어제 걸린 거, 오늘 걸린 거, 그리고 내일 걸릴 것까지요. 매일 보시면 흐름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 놓으시면요,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종목 3개가 아닙니다. 미국이 전기가 모자라서 3년을 기다린다는 사실 하나예요. 그 사실이 안 바뀌는 동안은 이 돈은 계속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흐름은 몇 년 갑니다. 그래서 종목을 외우지 마시고 흐름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종목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